안녕하세요. 산산노홍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중원의 폐주가 된 진문공에 대한 이야기를 유비한테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문공은 그 성북대전 한판으로 초나라를 장강 이남으로 쫓아보내고 중원의 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문공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면은 그 한의주로 나뉘는 진나라가 아주 그 큰 나라예요. 부강하고. 그런데 그 진현공이 진문공의 아버지인데 진현공이 죽으면서 그 이복형 그 신생이 이제 그 왕이 돼요. 신생이 왕이 되는데 그 밑으로는 그 배다른 형제가 중이하고 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이가 형이고 이호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왕궁의 기류가 점점 그 압박해 오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내 권력에 도전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호는 그 관중의 진나라의 이제 그 누나 목의가 진목공한테 이제 그 시집 갔으니까 시집 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진목공이 그 말하자면 이제 매부예요. 그 이호가 이제 처남이고 중이도 처남이고 그 신생도 이제 그 뭐 여튼 뭐 저기로 따지자면은 이제 처남인데 그 이호는 관중으로 도망갑니다. 그 관중의 진나라로 도망가가지고서는 진목공한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누나한테 그 더부살이를 해요. 처남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이는 거기로 이제 안 가고 중원을 떠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복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계속 그 거소를 옮겨가면서 그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니 이제 그 송나라에도 가 있었고 제나라에도 가 있었고 초나라에도 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관중의 진나라로 이제 가요. 그 누나라로.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진목공이 그 처남 이호가 이제 그 진해공이 되는데 그 진나라에서 신생이 이제 그 이복형이 여튼 뭐 그 왕으로서 권력을 하고서는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구르니까 완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도 정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 목의 그러니까 진목공의 부인 그 왕비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저기 친정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이 동생 이호를 거기 왕으로 앉혀서 왕도 정치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목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호는 좀 시원찮아요. 믿음이 좀 안 갑니다. 그런데도 저녁마다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이호를 진 그 해공으로 이렇게 앉혀요. 왕으로. 그런데 이호가 가기 전에 그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한의주로 나뉘는 진나라에 가서 왕이 되면 그 하서의 5개성을 드리겠습니다. 관중의 진나라한테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왕으로 앉혔는데 이 하서의 5개성을 안 줍니다. 안 줘요. 누구든지 뭐 사람은 그 개구리 시절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여튼 해오소에 그러니까 그 변소에 뒷간에 화장실에 지금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틀리니까 갈 적에는 급해서 갔지만은 나올 때는 딱 폼 잡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그냥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뒷간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틀리다. 그러고서는 이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건 뭐 못해야 당연하지만, 그런데 군자의 도리는, 중국에서는 이제 군자의 도리를 많이 따지는데, 군자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자의 도리라는 것은 그 협객 정신하고 많이 통합니다. 그 협객 정신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목공이 그 진해공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나를 알아줬는데 그걸 이제 그 실천을 안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의지로 나뉘는 진나라가 아주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아주 피롱을 해요. 나라 전체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그냥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왕궁에서 먹을 식량도 모자라게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누나한테, 그러니까 저쪽 관중의 진나라한테 원조를 청해요. 그러니까 이 진목공이 왕이 이렇게 군자의 도리를 안 지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지만 백성들까지도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고서는 식량을 원조를 해줍니다. 식량을 아주 풍족하게 줘요.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위기를 넘기는데, 요 관중의 진나라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해에 그 농사를 아주 그냥 망쳐요. 그 곡식이 여물은 곡식이 없으니까 계속 여름 내내 비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 그러니까 천암나라죠. 천암나라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 진해공은 원조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핍박을 해요.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군자의 도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요 중위 공자가 이 관중의 진나라로 옵니다. 초나라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누나 나라로 오는 거예요. 목후의 이제 동생이니까 중위가. 그런데 진목공이 딱 보니까 이 중위 공자는 사람이 됐어요. 군자의 그런 틀이 딱 돼 있고 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목후하고 상의를 합니다. 저 이후 그러니까 진해공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를 진나라의 왕으로 앉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동생, 똑같이 이제 동생인데 자기 친정 나라를 위해서는 이 중위 동생을 왕으로 앉히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딱 한의지로 나뉘는 진나라로 중위공자를 앞세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이 중위공자를 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가서 진문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중의 진나라한테도 이제 하여튼에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하서 5개성을 동생이 주기로 했는데, 국가와 국가의 이 약속은 군주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여튼 국가와 국가 간에 남아 이러는 중천금인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래갖고서는 이 묵은 약속도 다 꺼내가지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서 땅 5개성을 그 관중의 진나라한테 줘요. 그러니까 관중의 이제 진나라는 한국간 너머에 이제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요때 이제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진시황이 요 발판을
하여튼에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전국 시대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전초가 여기에서 이제 여튼 목공 때 이렇게 기틀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게 됩니다. 그 이제 진문공은 이렇게 여튼 국가에서 신용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내가 돌아다닐 때 나한테 잘한 나라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진문공한테 은혜를 입힌 나라한테는 여튼 그 나라한테는 다 보답을 하고, 또 이 돌아다닐 때 하시안 국가가 여럿 있어요. 도망다니는 공자님과 못 본 채 하고, 그러고서는 백성들한테도 막 얘기해가지고 밥도 못 주게 하고 안 주게 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한테는 다 또 가가지고서는 잘못한 만큼 벌을 드려요. 그 나라에 여기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요 관리를 채용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은원관계를 뚜렷이 합니다. 그래 이제 하여튼에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성북대전에서 싸울 적에도 그랬으니까 대인의 도리에 이게 이제 조금 어긋나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은, 그렇지만은 병사의 전쟁은 우선 이기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진문공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송양공은 하여튼에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될 때까지 아주 고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형제들도 다. 왜 그러냐면 송환공이 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으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 해놨으니까, 송환공이 국가를 아주 부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것은 몰랐죠. 그러니까 대인의 도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본인한테 실용적인 도리를 한 것은 아니에요.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비는 이제 삼국지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 유비는 누구 쪽에 가깝느냐, 이제 두 명을 놓고 봤을 때 이 송양공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이제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일 처리하는 데에는 대인의 도리를 많이 따라가요. 일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비의 대항마 조조는 진문공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아주 실용주의예요. 완전히 은원관계가 뚜렷하고. 그런데 이제 유비는 이제 그렇지 않죠. 유비는 여튼 살아나가면서 대인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비교돼서 하는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